윤석열의 3.1절 기념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조차 외치지 못하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개똥 같은 구호를 기념식에서 외치고 있으니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시절의 뉴라이트들조차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지만 이럴 때 천공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말이 이번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비명계 반란을 두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물갈이로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총선 기득권을 확보하려던 그들의 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85%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명 전후로 추산되고 있는 민주당 내 반란표 의원들은 지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가결 및 기권표를 던지던 그 기세와는 달리 현재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 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민 의원만이 겉으로 나오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외의 거센 비판과 또 공천 반대 운동의 흐름을 감지했는지 비겁하게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대장동 의혹 제기로 극도로 불리한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선거 과정에서는 비협조로 일관해서 대선 패배를 초래한 이낙연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셌고 또 이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낙마시켜야 된다는 당내 여론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 선출로 수면 아래로 이러한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이번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로 다시 불붙기 시작해서 이 대선 패배 원인 제공 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운이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의 윤영찬을 상대로 현근택 변호사, 경기 화성의 이원욱을 상대로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한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현행 공천 방식이 상향식 공천 제도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당원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에 대한 권리 당원들의 각성으로 기득권 후보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의원들과 어떻게 한 배를 타고 윤석열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들의 정치 인생에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천공의 한남동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핵심 당사자인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끝내 답변을 회피하고 등을 돌린 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 전 총장은 육참 총장이던 지난해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만나서 자신의 한남동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천공이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부승찬 전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의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무자비한 고소, 고발, 압수수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들, 또 부승찬 전 대변인, 김종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영신의 답변 회피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간첩죄라든지 국가보안법상 비밀누설죄라든지 온갖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 대표 주변도 332회 이상 압수수색을 하는 판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회피하는데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비행이었습니다.